NVIDIA strong buy, AMD buy, Intel hold, Samsung sell, SK hynix sell. 한국 반도체? 그냥 조립 공장 아니야? 월가 최고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인 42세의 마이클 톰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15년간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그였죠. 그의 리포트 한 줄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10% 오르락내리락하는 월가의 제왕이었습니다. 엔비디아만 있으면 돼. 한국 기업들은 그냥 부품 납품업체 수준이지. 2024년 3월 그가 발표한 AI 반도체 생태계 분석 리포트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내린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삼성전자 홀드, SK 하이닉스 셀. 그는 확신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엔비디아뿐이라고. 하지만 6개월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이 AI 시대의 진짜 석유왕이었어. 그의 충격 고백이 담긴 긴급 리포트 하나가 월가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마저 무력화시켜버렸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월가를 집단 패닉에 빠뜨린 그 여름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하버드 MBA, 스탠포드 전자공학 박사. 월가에서 15년간 반도체 분석을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2024년 초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맨해튼 42층 모건 스탠리 사무실에서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AI 붐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날개를 달았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은 240% 폭등했고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AMD도 50% 상승했습니다. 이번 분기 리포트 준비는 어때? 리처드 브라운 부사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AI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저는 준비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AMD, 인텔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했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요? 그냥 메모리 납품업체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정도죠.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그냥 디램이나 낸드 플랫이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BM이라는 게 있다던데? 리처드가 물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냥 메모리 한 종류일 뿐이에요. 핵심은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해 3월 15일, 저는 자신만만하게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 전략 2024 엔비디아 독주 시대. 엔비디아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 $1,200, AMD 바이 목표 주가 $180. 삼성전자 홀드 목표 주가 $55, SK 하이닉스 셀 목표 주가 $85.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GPU 설계 능력에 있어요. 제 리포트는 월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톰슨의 예리한 분석이라고 극찬했고 CNBC에서는 저를 AI 투자의 구루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2024년 6월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 동료 제시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쳤어. 일주일 만에 25% 올랐다고. 저는 SK 하이닉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죠. 더 이상한 건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의 3배였어요. 뭔가 호재가 있었나? 엔비디아가 뭐 HBM3라는 걸 발표했다던데. 저는 즉시 엔비디아 발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B200에 대한 내용이었죠. HBM3 12스택 192GB. 대역폭 8.0TB per 세컨드.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SK 하이닉스가 이 HBM3를 독점 공급한다고?
더 파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91%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동료 존에게 물었습니다. HBM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글쎄, 그냥 메모리 아니야? 존도 저만큼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GPU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 백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HBM 없으면 GPU가 쓸모없다고. 백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AI 연산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성능을 좌우한다고. 아무리 강력한 GPU라도 HBM이 없으면 그저 고철덩어리라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HBM3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SK하이닉스 한 곳뿐입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HBM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저는 팀 전체에 긴급 리서치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제시카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디램을 8개 또는 12개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3D 메모리예요. 기존 GDDR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10배 이상 높아요. 그게 왜 중요한데? AI 연산에서 메모리 병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시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엔비디아 H100 한 대에 HBM이 5개 들어가요. 그리고 그 HBM 가격이 GPU 전체 가격의 40%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H100 하나가 25,000달러인데 그중 1만 달러가 HBM 가격이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GB200은 HBM이 12개 들어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GB200 서버 한 대에 HBM만 240개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40개. 240개.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서버 하나 팔 때마다 SK하이닉스가 240만 달러어치 HBM을 공급한다는 얘기잖아. 게다가 SK하이닉스만 HBM3를 양산할 수 있어요. 삼성은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가 AI 칩을 못 만들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제가 알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HBM 제조의 불가능성. 제시카가 가져온 기술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TSV 기술이 필요해요. 스루실러컨 바이어 실리콘. 웨이퍼의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구멍을 수직으로 뚫는 기술이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12층을 완벽하게 정렬시켜서 쌓으면서도 수율을 90% 이상 유지해야 해요.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시장 독점도였습니다. 2024년 기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8%예요. 한국이 91%를 독점하고 있어요. 미국 마이크론은 9%예요. 그것도 구형 HBM2만 겨우 만들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혁명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HBM이었던 거죠. 시장 규모의 실체. 존이 가져온 시장 분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HBM 시장이 44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80억 달러가 될 거래요. 8배 성장. 2025년에는 580억 달러, 2028년에는 1330억 달러 전망이에요. 저는 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연평균 70% 성장. 제가 평생 본 어떤 시장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이 올해만 200억 달러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300억 달러.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이 360억 달러인데 그중 300억 달러가 HBM에서 나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중국 견제의 진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정학적 의미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HBM 수출을 금지했어요. 국가보안상 중요 기술이라고 지정했다고요. HBM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AI 칩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하고 HBM 없이는 AI 칩이 불가능해요. 결국 HBM을 통제하면 AI 패권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에 진짜 키를 쥐고 있었던 거죠. 2024년 9월 15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재평가, 우리가 놓친 진실. 첫 문장부터 제 오만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심층 분석 결과 당사의 기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등급. SK하이닉스셀에서 스트롱바이로 목표 주가 85달러에서 180달러로. 삼성전자 홀드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55달러에서 95달러로. 엔비디아 스트롱바이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1200달러에서 900달러로.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AI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리포트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GPU만 보고 메모리를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AI에서 메모리야말로 진짜 병목입니다. 한국은 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HBM AI 시대의 석유.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산업의 피였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의 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디지털 석유의 91%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무력함.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HBM 없이는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발표 후 15분 만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투자 등급을 이렇게 바꾼 거야?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주식들이 폭등하고 있어.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그날 하루 만에 15% 올랐고 삼성전자도 8% 상승했습니다. CN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월가에서 제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CNBC 생방송에서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톰슨 애널리스트,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AI 생태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GPU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메모리가 핵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도 AI는 가능하지만 HBM 없이는 엔비디아 GPU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이 이 HBM을 독점하고 있어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월가의 대혼란. 바클레이즈 한국 반도체 투자 등급 일제히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 HBM 전쟁에서 한국의 승리 리포트 발간. JP모건 AI 시대의 진짜 왕은 한국. 캐드라인. 정치권의 반응. 가장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관세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백악관 내부자에 따르면 트럼프가 HBM의 중요성을 보고받고 정책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AI도 없다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빅테크들의 한국 러브콜. 제 리포트 발표 후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세 번째 한국 방문, SK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 마크 저커버그 메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긴급 회담. 순다르 피차이 구글, 한국은 AI의 핵심 파트너 공식 발언. 새로운 게임의 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AI 시대의 파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HBM 없으면 AI 칩 제조 불가능. AI 칩 없으면 AI 모델 훈련 불가능. AI 모델 없으면 AI 서비스 불가능. 결국 HBM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AI 시대의 진짜 석유는 HBM이고 한국이 그 유전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2024년 12월 저는 아예 새로운 투자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AI 공급망 피라미드 이론. 제가 새롭게 정립한 이론은 이랬습니다. 레벨 1 가장 중요 메모리 HBM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체 불가능, 기술 진입 장벽 최고. 레벨 2 AI 칩 설계. 엔비디아, AMD 중요하지만 HBM 없으면 무의미. 레벨 3 AI 서비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레벨의 의존. 우리는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거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포트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파워.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5%, 한국 독점, SK 하이닉스 53%, 삼성 42%. HBM3 기술, SK 하이닉스만 양산 가능. HBM4 기술, 2025년 SK 하이닉스가 최초 양산 예정.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말하지만 정작 AI의 핵심 부품은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의 절망적 상황. 제가 분석한 중국 상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CXMT 2026년까지 HBM2 개발 목표, 한국은 이미 HBM4 시대. 기술 격차 최소 5년 이상. 미국 제재, 핵심 장비 수입 불가능. 중국이 HBM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 저는 고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40%, 미국 AI 칩 30%, 기타 30%. AI 투자의 안전판은 한국입니다. HBM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2025년 1월, 저는 개인적인 칼럼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가 한국에게 배운 교훈. 15년간 월가에서 반도체를 분석하며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과 실리콘밸리만 바라보며 진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놓쳤죠.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HBM은 스마트폰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GPU처럼 주목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이야말로 AI 혁명의 진짜 심장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쌓아올리는 경이로운 기술. 이것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미국의 착각. 우리는 설계가 제조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제조 기술이 더 중요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계라도 HBM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저 도면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조언.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급망의 병목을 찾으세요. 그곳에 진짜 파워가 있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을 평가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되면 끝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HBM4, HBM5, 그리고 아직 이름도 없는 차세대 메모리까지.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제 예측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굴복.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국과는 윈윈 관계를 추구한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CEO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HBM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AI 산업이 마비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가 결정타였죠. 한국 기업들의 역전극. SK 하이닉스 2024년 매출 44조 원, 전년 대비 92% 증가.
삼성전자 DS 부문 사상 첫 SK하이닉스 추월 HBM 시장 2025년 580억 달러, 전년 대비 53% 성장.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 주가가 110%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향 조정한 엔비디아는 30% 하락했죠. 월가의 새로운 공식. 이제 월가에서는 새로운 공식이 통용됩니다. HBM 없으면 AI 없고 AI 없으면 미래 없다. 모든 투자은행이 한국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애널리스트들도 늘어났죠. 제 개인적인 변화. 저 역시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과 삼성 평택 라인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기술력에 경외감을 느끼죠. 12층짜리 메모리를 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SK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설명해주는 TSV 기술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겸손해졌습니다. 새로운 경쟁 구도. 2025년 현재 HBM 시장은 이렇게 재편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60%, HBM4 독점 공급. 삼성전자 35%, HBM3 대량 공급 시작. 마이크론 5%, 구형 제품만 간신히 유지. 한국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미래 전망. 제가 내다보는 2030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HBM 시장이 1330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95%를 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6세대 HBM4, 7세대 HBM5 기술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죠. AI가 발전할수록 한국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진짜 파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화려한 GPU 뒤에 숨은 HBM, 멋진 AI 서비스 뒤에 숨은 반도체. 진짜 권력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진짜 해자다.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싸는 기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단기간에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죠. 지정학보다 기술력이 강하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도 중국의 추격도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겸손함이 최고의 투자 철학이다. 15년간 쌓은 제 오만함이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라고. 20세기에 석유가 지정학을 좌우했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 패권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였던 제가 한국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시인이었어.